체크리스트 우리가 이제 기존의 스토리지 도입했을 때 우리가 고려될 사항하고 네. 월프레시 스토리지 도입했을 때 고려 사항이 네. 달라지는 게 뭡니까? 일단 달라지는 거. 네. 그래서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 가용성, 기능, 성능 이런 부분은 이제 고객들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검증, POC나 BMT를 하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우선은 엔터프라이즈니까 당연히 중단이 없어야 되겠고요. 기능들, 기존에 쓰시던 그 하드디스크 기반이라든지 하이브리드 기반에서 쓰시던 기능들도 다 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성능도 중요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정량적인 포트가 몇 개, 캐시가 얼마, 뭐 디스크 타입,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격을 나눠서 뭐 그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면, 예를 들어서 뭐 공공기관의 RFP처럼 그 올플래시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는 건 가용성 부분에 무중간 아키텍처, 그리고 기능 부분에서 다양한 뭐 복제, 심 프로비저닝, 암호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성능, 성능 부분은 좀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기존의 하드디스크보다는. 왜냐하면 그 전에 세션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올플래시를 도입하셨을 때 성능은 당연히 빠릅니다. 당연히 그렇죠. 빠르고 당연히 비싸고 뭐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아이오 웨이시 사라지고 그런 거는 모든 올플래시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포트 개수라든지 백엔드의 인터페이스, 그 포트 개수는 밴드위스를 산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뭐 16기가의 HBA가 12포트가 되면 8K 바이트의 블럭 사이즈를 초당 200만 개를 처리할 수 있다. 그 산술식이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되면 됩니다. 뭐 이게 100포트, 뭐 200포트 사실 필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레이턴시 부분입니다. 레이턴시는 응답 시간인데요. 1000분의 1초 이하. 네, 그 정도가 되면 사용자들이 빠르다, 빨라졌다라고 느끼거든요. 네. 그거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빨간색 줄을 쳐놓은 SSD 최적화 아키텍처가 필요합니다. 모든 올플래시 벤더에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오늘 좀 약간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최적화가 되어 있는지 좀 그 부분도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최적화, 사실 그동안 이제 많은 밴드들이 SSD 최적화 돼 있었다고만 그랬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적화가 어떻게 how, 그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 최적화가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는 지금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고객분들도 뭐 다들 최적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퓨어 스토리지는 뭐가 다릅니까? 물어봐요. 네, 그래서 저도 뭐가 최적화돼 있지 하고 뭐 막 그렇게 하다가 저도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오늘 질문하시는 청취자들 수준을 봐서는 충분히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SSD는 낸드 칩과 낸드 칩을 컨트롤하는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옆에 조그만 캐시도 있고요. 근데 낸드 칩의 특징은 리드랑 그 읽기 쓰기를 하는 이 단위는 페이지 단위, 뭐 4K나 8K지 작은 단위입니다. 그리고 지우는 단위가 다릅니다. 지우는 단위는 블럭 단위로 지워야 되는데 블럭은 이 페이지들이 여러 개, 뭐 수십 개, 수백 개로 구성된 이 블럭 단위로 구성이 되거든요. 이 쓰고 지우기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는 거죠.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에서 겪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라이트 클리프가 발생한다든지 뭐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지우는데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백그라운드에서는. 왜냐하면 낸드는 오버라이트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계속 쓰고 계속 새로운 곳에 쓰려면은 빈 페이지가 필요한데 이걸 비워내려면 이 입주하고 있는 애들을 쫓아내야 되잖아요. 쫓아내는 입주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이 돼버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그 낸드의 최적화된 레이아웃, 그 저희가 이제 퓨리티가 가지고 있는 플래시 퍼스널리티 레이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SSD의 기능들을 일부를 추상화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원래 썼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SD의 컨트롤러를 퓨리티에 올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이미 그렇게 해서 제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레이드 3D 물어보셨는데 그게 왜 다르냐면 아까 읽기 쓰기 단위를 보호하는 것은 레이드 5 페리티를 이용해서 보호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우는 단위, 블럭 단위, 좀 더 큰 단위죠. 이 단위는 레이드 6 페리티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페이지가 고장 날 수도 있잖아요. 네네. 페이지가 고장 나면 그럼 SSD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큰 부담이잖아요. 네네. 여기만 딱 해서 고립하면 되거든요. 레이드 복구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진정한 올플래시들은 각각 자기 자신만의 그 레이드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보호하는 랜드의 네네. 특징에 맞게. 이것이 바로 이제 레이드 3D를 간략하게 요약해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최적화된 거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최적화 중에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좀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컨트롤러에서는 그 하드디스크처럼 뭐 실린더 섹터 방식이 아니라 랜드도 메모리이기 때문에 주소로 찾아가는 이런 어드레스 매핑 네. 그리고 아까 오버라이트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곳에 써야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곳에 쓰게 되면은 이전에 네. 했던 애들은 무효화되잖아요. 그렇죠. 걔네들 지워줘야 됩니다. 네네. 빼줘야 되죠. 아, 네. 가비지 컬렉션이 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퓨어 스토리지는 가비지 컬렉션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요. 가비지 컬렉션을 할 때 비슷한 데이터 특성끼리 모읍니다. 인접성, 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애들끼리 오케이. 묶어주고요. 중복 제거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가장 참조가 많이 되는 애들을 가장 또 핫한 곳에 놓고 중복 제거 좀 덜 되는 애들은 뒤로 빼놓고 좀 오래된 친구들은 더 뒤로 빼놓고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리드라이트가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오버라이트가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가비지 컬렉션을 되게 인텔리전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SS 최적화 기술 중에 하나인 네네, 거죠. 네. 근데 하이브리드 스토리지에서는 그런 기능들을 그냥 SSD한테 맡기는 거죠. 네. 중앙 집중적으로 하는 게 오케이, 아니라 오케이. 웨어 레벨링도 같은 레벨입니다. 네, 네. 웨어 레벨링도 SSD 컨트롤러에 맡기는 게 아니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드디스크 대비 SSD의 특징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그 기술들이 있는데 아까 수명 제한, 수명 SSD 수명 네.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저희한테 뭐 퓨어는 뭐 MLC를 쓰느냐, MLC도 뭐 CMLC냐, EMLC냐, 뭐 TLC냐, 3냐 막 물어보시는데요. 저희는 SSD를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서버에 SSD를 꽂아서 기존의 레이더 어댑터로 쓰시거나 PCI 이 방식으로 그런 NVMe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쓰시는 고객들은 그 수명도 체크하셔야죠. 메모리 타입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거를 퓨리티라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최적화된 네네. 그런 그 운영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 알아서 네.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MLC를 쓰든 TLC를 쓰든 나중에 뭐 QLC를 쓰든 고객은 상관이 없는 거죠. 이게 뭘 쓰든 1ms 이상의, 네. 1ms 이하의 빠른 응답 시간과 중복 제거 효율을 제공하는 스토리지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퓨어 스토리지 아까 스토리지 OS 같은 것이 걔가 네. 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럼요. 고객은 이 어떤 그 개별 그 맞습니다. 컴포넌트에서 네. 알 필요가 없다는 맞습니다. 것이죠. 그 특성에 맞게 저희가 라이트를 최소화하고 네. 아이오 최적화, 그 핑거프린트를 찾고 그리고 중복 제거 압축 가장 효율적인 네. 그 방법을 통해서 데이터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그 퓨리티 오퍼레이팅 맞습니다. 시스템인가? 네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 기술이고요. 핵심 기술이고. 아까 그 말씀 나온 김에 네. 저희가 이제 가상의 이제 컨테이너들을 저희 퓨리티에 구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거의 사실 대부분의 것들이 가능해지거든요. 암호화 솔루션도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네네. 뭐 나스 게이트웨이를 올려서 유니파이드 모델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그 다양한 로드맵들이 있습니다. 네. 마이그레이션 그 어플리케이션 올린다든지.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말씀해 SS 최적화 기술, 네, 그 빨간 박싱한 거, 네, 이런 것이 앞으로 이제 뭐 우리 이제 올프레시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네 맞습니다. 체크 포인트로 맞습니다. 이렇게 이걸 고려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런 맞습니다. 것들을. 네, 네. 랜드의 특징을 잘 이해해서 반영해야죠. 네.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SSD 최저가 아키텍처는 기존의 하이브리드 혹은 레트로핏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 스토리지에서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적다라는 거는 그 밑에 이제 SSD 컨트롤러에 컨트롤러 부하가 많아지는 거죠. 그쪽에 의존도가 높고 네네. 그쪽에 의지가 많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진정한 올플래시, 기존의 올플래시도 마찬가지지만 SSD 최적화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전기차 비교했듯이 네. 굳이 테슬라 전기차에서 굳이 휘발유를 넣는 차를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라인업을.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저희가 옛날의 기술들을 저희가 예를 들어 심 프로비저닝을 껐다 켰다, 중복 제거 압축 기능을 껐다 켰다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좋은 거니까 그냥 항상 온 해서 쓰시면 되잖아요. 네네. 네.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저희는 컨트롤러 의존도가 이제 다이렉트 플래시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죠. 네. 네. 올 플래시를 도입을 하실 때
진정한 올플래시가 뭐고 어떤 게 진짜 좋은 건지는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절감 기술, 네. 어떤 방식으로 해서 성능 저하 없이 가장 효율적인 어떻게 절감을 하는지, 그리고 수명을 어떻게 최적화하는 기술들이 네. 내포되어 있는지, 네네. 그리고 성능 부분에서도 네. 그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적화 기술 중에 I/O 타이밍을 어떻게 찾아내서 좀 놀고 있는 낸드를 해서 그 할지 리드라이트를 할지, 그리고 백그라운드로 항상 어떻게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윈도우의 조각 모음처럼 항상 빠르게 읽을 수 있게 재배치를 한다든지, 그리고 이 제조사가 최신의 기술을 바로바로 적용을 하는지, 네. 제품 시장에 출시의 약속을 지키는지, 가장 최신의 CPU를 탑재하고 최신의 낸드 기술, 그리고 최신의 인터페이스를 반영을 하는지를 보셔야 되겠고요. 네네. 무중단 아키텍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너무나 기본적이기 때문에 네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내부 복제, 외부 복제, 고객의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암호화, QoS, 스임 프로비저닝 이런 기능들이 성능 저하 없이 부가 뭐 비용 없이 네. 가능한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